오늘은 확률, 새로운 대단원의 출발. 뭐 어렵지 않아. 뒤로 갈수록 조금씩 좀 쉬워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오케이? 중학교 2학년 때도 확률 해봤지,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알고 있어?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치? 뭐 똑같아요, 여기서도. 근데 일단 용어 정리를 좀 먼저 하고 나갈게요. 용어 정리를.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시행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행은 무언가를 던졌을 때, 무언가를 막 주사위를 던지고 우리가 막 동전을 던지고 막 할 거란 말이야, 그치? 막 상자 안에서 막 제비 뽑기, 막 제비를 뽑고 막 요딴 짓을 할 거야. 이런 행위 자체를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오케이? 주사위 3개를 던진다. 이게 시행인 거지, 그치? 오케이? 시행. 사건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적을 거 없어. 그냥 쭉 들으면 돼. 그냥 용어 설명이야, 그치? 얘는 지우개입니다. 그냥 이런 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 그랬지. 이름. 그냥 처음 만났을 때 여자 저는 송인범입니다. 이러고 자기소개하고 시작하잖아. 그건 좀 해야지, 그치? 내가 송인범입니다 할 때 니네 어디다 뭐 쟤는 송인범이래 뭐 이런 거 적어놓지 않아, 그치? 그냥 그런 거보다 하면 돼, 알았지? 자, 시행. 사건은 뭐냐? 무언가 시행을 했어. 주사위를 던졌어. 무언가 일이 일어났지, 그치? 그러면 동전을 던졌네? 뭐 제비를 뽑았네? 무언가 그럼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결과물들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건 시행, 그치? 이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오케이? 이해됐니? 주사위를 던진다고 맨날 이의 배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치? 그 중에 이의 배수가 나오는 그런 딱 특정한 상황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건은 있잖아, 집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건은 뭐다? 집합이에요, 알았죠? 사건은 뭐야? 집합이야, 알았지? 자, 봐봐.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뭐야? 2, 4, 6. 요 집합이 사건이야, 알았지? 집합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건이라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요 사건이 그럼 좀 부수적인 여러 가지 용어가 좀 나오는데, 표본 공간이라고 해서 대문자 S를 씁니다. 집합이에요. 얘도 집합. 표본 공간은 뭐냐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집합. 오케이? 주사위를 던졌어.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 집합. 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고 알았지? 왜 단어 올라도 단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적을 것까지 없고요. 정석차에 다 나와 있습니다. 봐봐. 자, 그러면 동전을 2개를 던졌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앞 이런 거 있겠고, 그치? 오케이? 앞, 뒤, 그치? 뒤, 앞, 뒤 이렇게 4개 있겠지, 그치? 이거 4개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알았지? 무언가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 오케이? 자, 그 다음 다른 전사건, 이런 말이 나오고요. 공사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케이? 전사건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집합. 즉, 우리가 확률을 따졌을 때 확률이 1인 사건, 주사위를 던져서 자연수가 나오는 확률, 뭐 구하시오, 뭐 이런 거 할 때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뭐겠어? 1, 2, 3, 4, 5, 6. 그치? 항상 자연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확률이 1인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전체 집합이 얘도. 그니까 공사건은 뭐 할 것 같아? 공집합일 것 같잖아, 느낌이. 그치? 오케이? 뭐 요런 표현. 또 배반 사건. 우리 사건은 뭐랬어? 집합이라 그랬잖아, 그치? 자, 2개의 사건이 있을 때 배반 사건은 뭐냐?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황. 오케이? 이럴 때 얘랑 얘를 서로 배반 사건이다.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지? 집합에서는 이런 상황을 서로소라고 불렀죠, 그쵸? 우리 집합에서 서로소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알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여사건. 이름 되게 이쁘죠? 뭐 같아? 여집합 같아, 그치? 여집합.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사건.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가 나오는 사건의 여사건은 뭐겠어?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 뭔데? 2, 3, 5, 그치? 그럼 그 사건의 여사건은 뭐겠어? 1, 4, 6. 뭐 이런 사건을 말하는 거야, 알았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알았죠? 자,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면 근원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근원사건. 오케이? 근원사건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사건. 주사위를 던져서 6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 뭐? 6. 하나, 그치? 이해됐니?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원소가 하나짜리 사건. 원소가 한 개인 집합을 그러니까 근원사건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알았지? 오케이? 얘는 이제 이 말 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요런 표현이 왜 나오기 시작했는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거 좀 이따가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일단 좀 다른 것부터 좀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뭐라고 쓰냐? P, A 이렇게 씁니다. 그 probability의 첫 글자인 P자를 갖다 쓰는 거예요. 오케이? PA라고 하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인 거예요. 알았지? 그냥 중학교 때 이런 표현은 안 썼지만 그냥 이런 표현만 쓰는 거야. 어떤 사건 A가 있으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 어떻게 구했어?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럼 그걸 기호로 어떻게 쓰자?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이 표본 공간, 이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다 넣어놓은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치? 요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이 전체 경우의 수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이게 전체 다 갖고 있는 전체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라고 쓸 거야? N? S라고 쓸 거야. 그치? 이해됐니? 분해. 어떤 사건 A가 발생한 사건 A도 집합이잖아. 그치?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써줄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뭐 어렵지 않지, 그치? 어렵지 않지? 그냥 쉽게 생각해. 그냥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그냥 이런 얘기 알았지? 이해됐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아니죠? 이런 표현. 자, 근원사건이라는 게 이제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요런 것들 때문에 그래. 윷놀이 안 와? 나 윷놀이 잘 모른다. 개가 뭐고 거리 뭔지 잘 모른다. 윷 어떻게 생겼어? 윷의 옆에 단면을 보면 있잖아. 이렇게 생겼어, 그치? 아니면 얘가 이제 뒤집어 있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윷을 던졌을 때 있잖아. 요렇게 나올 확률과 요렇게 나올 확률이 똑같을까요? 다르겠지, 그치? 달라.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윷을 던져서 거리 나올 확률을 뭐 구한다고 치면 3개가 뒤집어지고 하나가 안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치? 그럼 3개가 뒤집어져 하나가 뒤집어질 확률이 2분의 1이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만 확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윷놀이 문제들에는 이런 표현들이 써져 있어요. 얘가 나오는 확률과 얘가 나오는 확률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진다 라는 표현들이 써져 있어요. 오케이? 이런 표현이 왜 나왔냐 하면 봐봐. A, B, C, D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냈을 때 그 카드가 A일 확률은 얼마? 4분의 1. 그렇잖아? 4분의 1. 그래 안 그래? 이해됐니? 근데 있잖아. 이렇게 돼 있어. 요 안에서 한 장을 꺼냈을 때 그 카드가 A일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나? 나올 수 있는 카드가 A 아니면 B 아니면 C이기 때문에 확률은 3분의 1이야. 이런가요? 아니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왜? A가 나온다고 기대되는 정도와 B나 C가 나온다고 기대되는 정도가 다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체 4장 중에 A가 2장이 있으니까 4분의 2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치? 발생되는 정도가 같다고 기대되어진다 이런 표현이 왜 필요하냐면 자,
요런 예를 들어볼게. 요런 예를 귀에 쏙쏙 박힐 거야. 봐봐. 내가 아직 장가를 못 가가지고 내가 장가를 못 가서 우리 엄마가 걱정이 됐나 봐. 오케이? 자, 우리 엄마가 걱정이 됐어. 이거는 내가 만든 건 아니고 나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알았죠? 내가 주워 들은 거 그냥 그대로만 해준 거야. 아, 표현이 설명이 좋더라고.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선자리를 알아봤어. 맞선 상대를 골라왔어. 10명을. 10명이나 골랐어. 고르래 나보고 한 명을. 무조건 결혼을 할 수 있대. 내가 고르면. 이렇게 쫙 보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생겼어. 다 비슷비슷한 병원에서 이렇게 했나 봐. 그치? 다 고만고만하게 생겼고 집에 있는 재산도 좀 비슷하고 뭐 직업도 다 고만고만해. 다 비슷비슷해. 그럼 봐봐. 그럼 10명이 있어. 근데 내가 이 중에 그냥 귀찮으니까 다 고만고만하니까 나 그냥 맨 앞에 있는 애 고를래. 이렇게 하나 봐봐. 이렇게 하나 맨 끝에 있는 사람 고르나. 오케이? 이렇게 10명이 있을 때 내가 그 중에 그럼 맨 앞에 있는 사람을 고를 확률 얼마겠어? 10분의 1이겠지. 그치? 왜? 얘를 고른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나 얘를 고를 수 있는 얘를 고를 기대값이나 그치? 이런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다 똑같단 말이야. 그치? 오케이? 아, 근데 우리 엄마가 이 광경을 보고 좀 안쓰러웠던 거지. 아, 우리 아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치? 그래서 다시 선자리를 알아봤어. 10장을 또 구해왔어. 여기서. 오케이? 근데 또 이렇게 쭉 보니까 9명은 다 비슷비슷해. 근데 진짜 한 명이 졸라 이쁜 거지. 너무 이쁘게 생겼어. 내 마음에 쏙 들어. 돈도 많대. 돈도 많고 얼굴도 이쁘고. 근데 진짜 내가 고르면 결혼할 수 있대. 오케이? 그럼 내가 그 졸라 이쁜 그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얼마겠니? 그러겠지. 무조건 얘 선택하지 않을까? 그치? 다 고만고만 애랑 졸라 이쁜 애. 고르면 무조건 결혼할 수 있다는데. 그치?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이번 경우에서는 얘를 고르겠다고 기대되는 얘를 고른다고 기대되는 정도랑 다른 사람을 고른다고 기대되는 정도가 어때? 다르지. 그럼 그때 10장의 카드 중에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 확률을 10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거지. 그치? 기대되는 정도가 달라질 때는 우리가 그전까지 생각하던 그냥 단순한 몇 개분의 몇 개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야. 똑같은 이치라고. 여기서 A를 고른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나 B나 C를 고르기로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다르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여기선 어떤 아이디어를 도입하냐. 이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똑같아야지만 우리가 구하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른 걸로 보자는 거지. 그럼 각각의 카드가 고르기로 기대되어지는 정도는 어차피 다 똑같이 4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전체 경우의 수 4개의 분의, 그치? 우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몇 개? 2개. 해가지고 4분의 2 이렇게 한다고. 알았지?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모두 똑같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니네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리 주사위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그 완벽하게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주사위가 있어.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얼마나 그래? 6분의 1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주사위가 거지같이 생겼어. 주사위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써 있어. 막 다른 숫자 써 있대. 야, 던져서 6이 위로 가겠니 이거? 던져서 6이 위로 가게 쓰겠어 잘? 안 쓰겠지? 이 주사위를 던져서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다. 이럴 수 있어? 없잖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의 개념의 확률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왜? 1이 나온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와 6이 나온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치? 이해돼요?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 과정에서 우리가 상식선에 배우는 확률에서는 요게 졸라 중요하다고. 각 값이, 모든 값이 나온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모두 동일해야 된다. 만약에 동일하지 않은 녀석이 있을 때는 각각의 녀석을 다른 것으로 관찰을 하여 모든 것들이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똑같게 만들어주자. 이렇게. 왜? 다른 거로 봐야지만 요 집합과 요 집합이 다른 집합인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요런 개념 때문에 근원 사건의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있잖아. 이 확률을 뭐라고 정의해 놨냐면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 이게 뭔 말이야? 1, 2, 3, 4, 1, 2, 3이 있어. 어떤 집합에. 이 집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근원 사건. 뭔 말이냐면 이 집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원소가 한 개짜리 집합. 몇 개 있겠어? 그치? 왜 전체 경우수랑 똑같아. 그치? 오케이? 이해됐니? 이해돼? 똑같잖아. 그치? 그냥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개수. 이렇게 써져 있는 책들이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이 근원 사건의 개수를 4개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려면 둘이 다른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해돼?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다를 땐 같은 걸로 맞춰놓자. 알았지? 이해됐어요? 요게 머릿속에 안 박혀 있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를 틀려요. 알았죠? 기대되는 정도가 다를 땐 같은 걸로 맞추자고요? 그치? 다르잖아. 봐봐. A가 나온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와 B가 나온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같아? 다르죠? 근데 얘를 다른 걸로 보면 그냥 문제 각각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걸로 보면 얘가 나온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와 얘가 나온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어때? 다 똑같지. 이렇게 맞춰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이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놓고 풀어야 한다고요? 그런다고. 아니지. 이렇게 A 2개, B. 야, 봐봐. A 2개, B 하나, C 하나 중에 한 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그 카드가 A일 확률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카드의 종류가 A, B, C 3개 있으니까 3분의 1이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당연히 4분의 1. 그렇지. 당연히 4분의 1이잖아. 그 네 당연한 그 왜 어떻게 당연히 생각하는지가 이런 생각인 거라고. 알았지? 그냥 네 머릿속에 이미 당연하다고 박혀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네 머릿속에는 이미 당연하다고 박혀 있는 건데 이게 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좀 이따 얘기를 해줄 건데 봐봐. 간략하게 보면 이런 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 몇 가지야? 너무 어려워. 우리 처음 배워, 이 새끼들. A 2개, B 2개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6가지지, 그치? 야, 봐봐. 그 6가지 중에 요 경로를 선택할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6분의 1이라고 해야 되나? 요 경로를 선택할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봐봐. 자, 이렇게 해볼게. 내가 한 지점에 서 있어.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정할 수 있어. 정할 확률은 각각 반반이라고 해볼게. 알았지? 자, 그럼 봐봐. 이쪽에서 여기까지 올 확률 얼마야? 1로 안 가야 되잖아.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서 또 1로 안 가고 1로 와야 되지.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지. 근데 봐봐. 여기서부터 1로 갈 확률은 얼마야? 1. 여기서 1로 갈 확률도 얼마야? 1이야. 최단 경로니까 그치? 1로 못 가잖아. 그치? 이해됐니?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야. 그럼 이 경로 골라볼까? 얼마야? 이쪽으로 갈 확률 얼마야? 2분의 1. 이쪽으로 갈 확률은 2분의 1. 이쪽으로 갈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은 1. 이런 거라고. 봐봐. 이 점에서의 최단 경로. 이 점에서의 최단 경로. 모든 지점에서 최단 경로. 봐봐. 각 경로가 선택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이 경로를 선택하려면 6분의 1 이러면 되겠냐고. 안 되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맨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모든 경로를 선택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에 많이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면 모든 최단 경로는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진다. 봐봐. 정석책 5단 연습 문제 봐봐. 5-22번 봐봐.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봐봐. 뒤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봐. 최단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할 때 이런 표현 보여? 이런 표현 보여? 보이죠? 왜 있겠어? 이런 거야. 그냥 이 코스 한 가지 이렇게 보겠다 이거지. 얘 한 가지 이렇게 보겠다 이거야. 그냥 여기서. 알았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때 이 코스를 선택할 확률은 6분의 1이다. 그냥 이때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모든 경로를 선택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같다라고 하면. 이해됐니? 이 말 없으면 저렇게. 그치. 이 말 없으면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개념을 아예 쓸 수 없다는 거지.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같지 않을 때는.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요런 차이를 만든다고. 알았지? 좀 이따 내가 이건 좀 이따 또 다시 풀어줄게. 좀 이따 다시. 자. 자, 문제 좀 볼까요? 다 배웠는데. 다 배웠어요. 자, 볼게요. 자.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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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확률, 경우의 수 확률 어차피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여긴 내가 많은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자, 5-1번.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i의 눈이 나오는 것을 EI라고 한대요. 오케이? 주사위, 우리가 일반적인 주사위를 말하는 거야, 알았지? 일반적인 주사위. 그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이 몇부터 몇까지야? 1부터 6까지니까 그 녀석을 E1, E2 이렇게 쓰겠대, 그치? 요 녀석이 표본 공간인 거겠지, 그치? 나올 수 있는 사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집합, 그치? 주사위를 1, 2, 3, 4, 5, 6이라고 안 하고 문제에 EI라고 나타내기로 하재. 그치? 문제에서 그랬어요. 자, 그때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요. A는 뭐겠어? 3 이하의 눈. E1, E2, E3. 얘가 사건 A. 사건 B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E4, E2, E4, E6. 이렇게 쓰겠지, 그치? 마지막 세 번째,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한답니다. 됐니? 여기까지 딱 써놓고 문제 봐. 1번 SABC를 구하라. 이 1번 답, 그치? 1번 답. 집합을 구하세요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집합. 2번 뭐래? A와 B의 합사건. 야, 합사건은 뭐겠어? 합 집합이겠지, 그치? 2번은 A와 B의 합집합은 뭔데? E1, E2, E3, E4, E6. 그 다음 C의 여사건, 그치? 뭐겠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니까 얘랑 똑같겠지, 그치? 눈으로 보니까 그냥 똑같더라. 그러니까 둘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써주면 돼, 알았지? 얘도 1, 2, 3, 4, 6이고 얘도 1, 2, 3, 4, 6이니까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에요. 그냥 이렇게 답 써주면 되겠지, 그치? 이해됐죠? 네. 이해돼? 갑자기 수업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됐지, 그치? 이해돼? 이해돼? 혹시? 이해 안 되는 분 없죠, 그쵸?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자, 3번. A와 B는 서로 배반이 아님을 보여라. 배반이 뭐였어, 아까? 서로소여야 배반이라 그랬어, 알았지? 네. 즉, 얘랑 얘, A와 B의 교집합은 뭐야, 지금? 집합이요. 진짜로? 미친놈들. 아, 이렇게 되니까 공집합이 아니잖아. 배반이 아님을 보이래.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님을 보이래요. 알았죠? 배반이 된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알았지? 오케이? 아니, 선생님 왜 집합이라고 안 하고 사건이라고 하나? 이렇게 집합 연구하던 새끼들하고 이렇게 통계 연구하던 새끼들이 사람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무리에서는 여기를 셋 집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건 뭐 이렇게 그냥 하자는 거야. 알았지? 용어 다른 거죠. 그쵸? 달걀과 계란, 그쵸?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어디서 누가 해줬는데? 수트 수업인가? 달걀과 계란. 자. A와 서로 배반인 거. 뭔 말이냐면, 뭐라 그랬어, 이거? 아니 못 알아들었어요. 나 알려줘. 궁금해. 아니 어제 백이랑 백? 아, 그거 왜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아, 그 어제 이 백이냐 마이너스냐 걔 있잖아. 자, 요 녀석이랑 배반이 되는 녀석. 그럼 뭐겠어? 요 녀석의 부분집합 중 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전부 다 배반이잖아, 그렇지? 우리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처음 들어 혹시?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일 때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생각하잖아, 그치? 몇 개? 이렇게 했잖아, 그치? 우리 집합에서 이런 거 집합에서 배우잖아?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아우 집 찢어지네. 됐나요? 자, 83쪽 보면 그 아래쪽에 0과 1의 의미 뭐 이런 거 있어요. 확률이 1이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다. 확률이 빵이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뭐 이런 건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 다음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통계적 확률이라고 나왔는데 뭐 적을 것도 없고 뭐 이제 자, 나도 쓸 것도 없어요. 자, 듣기만 하세요. 봐봐. 우리가 무언가 확률을 구하려고 그래. 뭐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고 하냐면 인범위가 자유투를 던져서 들어갈 확률을 구하려고 그래. 오케이? 그래서 시키는 거지. 너 자유투 한 10,000개만 쏴봐. 자유슛을 내가 10,000개를 던졌어. 0이라고? 10,000개를 쏴서 1237개가 들어왔어. 인범위가 자유투를 쏴서 던질 확률은 얼마? 10,000분의 1237. 그치? 10,000개를 쏴서 1237개를 넣었어. 오케이? 그럼 10,000분의 1237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대신 이건
어떤 수학적인 근거나 이런 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실험을 직접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 봐봐. 주사위를 던졌어. 1이 나올 확률 얼마라고 알고 있어? 6분의 1. 오케이? 이거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 알았지? 오케이? 이런 우리가 맨날 구하던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거든. 왜 되게 이상적인 확률인 거잖아. 우리가 지금 주사위를 6번 던지면 1이 딱 한 번 나오냐고. 아니잖아. 무조건 1이 한 번 나오나? 그러지 않잖아. 통계적 확률이란 뭐냐면 내가 직접 시행을 해서 얻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은 확률을 말하는 거야. 내가 주사위를 있잖아. 10,000번을 던졌어. 그렇게 던졌어. 던졌다고. 주사위를 이렇게 던져서 1이 3,000번이 나왔다? 그럼 1이 나올 확률을 뭐라고 할 거야?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얻은 1이 나오는 그 통계적 확률은 뭐라고 해야 돼? 10,000분의 3,000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고. 그럼 상식적으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똑같겠니? 다르겠지.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도 있으나. 다만 이런 거지. 1이 나오는 횟수가 6번 던질 땐 1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100번, 뭐 6,000번, 6만 번 이렇게 시행 횟수를 늘릴수록 그 가능성이 수학적 확률에 점점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이런 표현이 그 책에 무슨 뭐 아래쪽에 리미트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 그냥 이런 얘기야. 경험적 확률 또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 횟수가 졸라 커지면 오케이? 그 값이 수학적 확률에 그냥 가까워진다. 그럴 것 같잖아. 왠지 한 6만 번 던지면 10,000번 가까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 그렇지? 그럴 것 같잖아. 이해됐니? 한 6억 번 던지면 1억 번 가까이 나올 거야. 그렇지? 1억 번은 아니겠으나. 그 값이 점점 6분의 1에 가까워질 거라고. 이해됐니?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이해돼요? 그럼 그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 뭐 이런 거에 기준이 없냐? 기준은 뭐냐? 그런 게 없어. 사람마다 얘기하는 그 기준이 너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충분히 크다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 충분히 크려면 몇이어야 되냐 뭐 이딴 거 물어보지 않아. 알았지? 그냥 시행 횟수가 졸라 많아지면 그 값이 수학적 확률에 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알았죠? 자, 다 배웠어요. 5단원 끝. 진짜야? 자, 봐봐. 자, 진짜 끝이야. 내가 이래서 오늘 2단원을 같이 하려고 했다고. 다만 문제는 한 지금부터 한 10문제 가까이 풀어드릴 겁니다. 자,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자, 문제 볼게요. 책에 있는 문제 없는 문제 뭐 여러 개 풀 거예요. 여기는. 자, 책에 있는 문제부터 5-2번. 주사위 A는 1부터 6까지 새겨져 있고요. 주사위 B는 2부터 7까지 새겨져 있답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치? 6개만 써 있으면 되니까. 그치? 2, 3, 4, 5, 6, 7이 써 있대. 1번.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 전체 경우에서 얼마야? 36이지. 그치? 어쨌든 얘도 6개, 얘도 6개니까 6 곱하기 6해 36일 거야. 그치? 둘이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 5가지밖에 없어. 2, 2, 3, 3, 4, 4, 5, 6, 6밖에 없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지? 오케이? 2번.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이 될 확률. 어쨌든 36이고요. 자, 7이 되는 거 써볼까? 여기 A에서 나오는 눈, B에서 나오는 눈 써볼게. 7이 되는 거. 1, 6. 그 다음 2, 5. 3, 4. 4, 3. 5, 2. 6, 1. 끝. 없어. 그치? 몇 개? 5개. 없어. 얘 1이 없잖아. 그치? 여기 1 없으니까. 그치? 미안해. 자, 3번. 합이 11 이상이 된대. 합이 11 이상. 막 졸기 시작해. 막 시동 꺼져. 합이 11 이상. 또 써. 분모 얼마? 36. 자, 지연이 대답해.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지, 그치, 지금? 그렇잖아. 지금 내가 어디 하고 있는지 아니? 5-에 몇 번? 기본 문제 몇 번? 그냥 5-에 몇 번? 문제 읽어봐. 너무 어렵지, 그치? 그래서 모르지? 아니, 합이 11 이상이 되는 거? 불러. 6일 때는. 이렇게 있겠지, 그치? 너무 어려워? 근데 왜? 어렵다 그랬어, 아까. 보지도 않고, 막 읽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르겠으니까 어려워. 그냥 모르는 건 다 어려운 것이야. 이러면 안 되지. 수업을 듣고 나서, 뭐, 알고, 얼마? 6, 7. 6일 땐. 뭐야, 4일 땐. 7.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오케이? 이런 문제. 초등학교 2학년도 푼다고, 그치? 알려만 주면. 12 이상? 왜? 12는 문제네요. 12, 13. 됐네? 네. 어이, 자,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제곱수가 돼야 된대.
제곱수 뭐뭐 있어, 제곱수. 1, 4, 9, 16 이런 숫자, 그치? 차근차근. 야, 이런 거 찾을 때 있잖아. 막 생각나는 숫자부터 막 쓰면 안 돼, 알았지? 자, 곱이 1이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여기에 1이 없으니까 곱이 4가 되는 건 1, 4, 2, 2, 4, 1은 없어, 그치? B에 1이 없으니까 곱이 9가 되는 건 2부터 7까지밖에 없어요, 그쵸? 1부터 6까지밖에 없고요. 3, 3. 대답 좀 해줄래? 급하고 있지 말고. 그 다음 16이 되는 건 이거밖에 없지. 그 다음 5. 그 다음 6, 6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오케이? 오케이? 너무 어렵네, 그치?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조합을 이용하는 뭐 확률 문제인데,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맨날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자, 짠짠짠. 흰 공 3개와 붉은 공 5개가 들어가 있는 문주머니에서, 너무 쉬우니까, 그치? 5-3번. 흰 공 3개와 붉은 공 5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봐봐, 내가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그 공이 흰 공일 확률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주머니 안에 흰 공 아니면 붉은 공이니까 2분의 1이네. 그렇게 할 사람 없죠, 그쵸? 흰 공이 나올 확률 다 8분의 3 이렇게 할 거잖아, 그치? 왜? 어떻게 보자고, 어떤 관점으로? 흰 공 3개 다른 거. B 뭐야? 붉은 공인데 왜 B야? 붉은 공을 레드, 그치? 붉은 공 해서 B라고 생각. 붉은, 그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미안해. 자. 빨간 공 5개가 있어서. 빨간 공 5개도 다른 거, 그치? 그러니까 8개의 다른 공 중에 하얀색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8분의 3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다고, 알았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아이디어에 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진다, 뭐 이런 개념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문제 볼게요. 이 중에 몇 개를 꺼낸대? 이 중에 1번은 한 개를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 8분의 3이라고 해야 한다고, 알았지? 네. 2번 두 개를 꺼낸대. 두 개를 꺼낼 때 모두 붉은 공일 확률.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뭐겠어? 8C 2가 8개 중에 두 개를 꺼내는 전체 경우의 수고요, 그쵸? 그 중에 두 개 모두 붉은 공일 확률 5C 2가 우리 문제 답이겠죠, 그쵸? 꺼낸다니까 순서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흰 공, 빨간 공 가리지 않고 그냥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고, 그치? 그 중에 우리 사건을 만족한다. 두 개 모두 붉은 공이다, 그쵸? 3번. 4개를 꺼낸대. 4개를 꺼내는데, 흰 공 하나, 붉은 공 3개일 확률. 분모는 얼마겠어, 그럼? 8C. 4. 흰 공 몇 개 나와야 된대? 31. 곱하기, 빨간 공은? 5C. 3.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알았지? 뭐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뭐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도 있겠죠. 다음 페이지에. 자, 5-4번. 지워. 여기 3번. 여기다 썼다고 쳐. 알았지? 5-4번. 자, 5-4번 보면 A, B, C, D, F 6개의 문자가 있답니다. 자, 6개의 문자가 있을 때 1번. 임의로 나열,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맨 앞에 올 확률을 구하세요. 얼마일까? 이렇게 하면 되지. 육팩분의 오팩에서 약분해서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자, 봐봐.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관심 없는 자리. 관심 없는 곳은 생각하지 않아요. 요런 아이디어예요. 관심 없는 곳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봐봐.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볼까? 얘를 6개를 나열할 때 있잖아. 하나를, 자, 맨 앞에 A가 올 확률을 구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주머니에서 6개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팍 뽑아서 첫 번째 뽑은 거 앞에다 빡 박을 거야. 오케이? 첫 번째 딱 뽑은 거 맨 앞에다 이렇게 딱 쓸 거라고. 그럼 맨 앞에 A가 올 확률은 뭐겠어? 6개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그 녀석의 A일 확률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자, 봐봐. 봐봐. 이런 표현을 써볼게.
운명이 결정된 것. 자, 인범이가 뒤질 확률은 얼마일까? 뭐라고? 진짜 난 평생 살아? 그럼 2분의 1의 확률로 나는 영생을 얻어? 인범이는 이번 생에 뒤질 확률이 얼마야? 1. 그렇잖아. 근데 그 뒤지는 것 중에 비행기 타고 가다 추락사 할 수도 있고, 그치? 그치?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치? 간암에 걸려서 뒤질 수도 있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길 가다가 이렇게 뭐 누가 뒤통수를 팍 때려가지고 뒤질 수도 있어. 코가 깨져가지고, 그치? 어쨌든 이렇게 뒤질 확률과 이렇게 뒤질 확률과 이렇게 뒤질 확률과 이렇게 뒤질 확률이 다 더해지면 얼마? 1. 봐봐. 맨 앞에 A가 오면 있잖아. 이 뒤에 나머지 5개 알파벳이 오겠지. 그 중에 여기에 B가 오는 것도 있고 C가 오는 것도 있고. 봐봐. 이 뒤에는 그냥 5개가 올 거잖아. 남은 5개가. 그럼 남은 5개가 올 확률 얼마냐고. 1이라고. 왜? 그럼 이 와중에 B가 올 경우의 수, C가 오는 확률, D가 오는 확률, E가 오는 확률 이렇게 있겠지. 그럼 똑같은 거에 비행기를 타다 뒤질 확률, 그치? 차 타고 가다 뒤질 확률, 암 걸려 뒤질 확률. 다 더하면 얼마야? 1일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이해돼? 즉, 내 관심은 오로지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그치? 그치? 그럼 얼마? 6개 중에 하나. 이해됐니? 됐어요? 이 뒤에 나머지 5개가 배열될 확률. 이 1인 거죠. 그렇잖아. 이 5개는 여기에 올 거지. 어쨌든 배열한대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떻게 올지 관심 있냐고 없냐고? 없지. 관심 끄라고 알았지? 확률이 1이니까. 무조건 올 거야. 오긴 올 거 아니야. 그치? 나도 오늘 뒤질지 내일 뒤질지 모르겠지. 언젠간 뒤지긴 뒤질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아니 무슨 필요 없어. 너도 뒤질 확률이 1이야. 그치? 그렇잖아. 여기 뒤질 확률 0.9인 사람 없어. 그치? 언젠간 다 뒤질 거야. 그쵸? 그쵸? 니 당장 뒤져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야. 알았지? 자,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냥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지? 관심 없잖아. 오긴 올 건데 뭐가 오든 관심이 없어. 우리는 요 자리만 신경 쓰자. 자, 그럼 봐봐. 문제가 또 이런 거라니까. 맨 앞에는 A가 오고 두 번째는 B가 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다. 그럼 맨 앞에 A가 올 확률이 얼마였다고? 6분의 1이지. 그럼 카드 몇 개 남았어? 5개 중에 여기에 B가 올 확률 얼마겠니 그럼? 답이라고 이렇게. 이해됐니?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알았지? 물론 우리의 생각처럼 자, 맨 앞에 A가 올 확률 전체 배열하는 거 6 팩토리알 분해, 그치? 맨 앞에 A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배열하는 거 5 팩토리알 이렇게 해도 약분해서 6분의 1은 나와, 그치? 마찬가지로 맨 앞에 A, B가 오는 것도 전체 6 팩토리알 분해 A, B 고정시켜놓고 남은 4개만 일렬로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 약분돼서 6 곱하기 5분의 1 나와, 그치? 이해돼? 왜 다 약분되겠어?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알았지? 없어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관심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문제가 졸라 복잡해지면 이 관심 없는 것들에 막 관심을 갖다 보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진다고. 오케이? 이해돼? 자, 봐봐이. 요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런 문제. 아유, 뭐 4번 문제 풀다 말고, 그치? 자, 봐봐. A와 B가 시합을 해. A팀과 B팀이 시합을 해요. 싸움을 해요. 막 맞짱을 뜹니다. 오케이? 이길 확률은 얘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해볼게. 한 판을, 얘가 한 판을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래. 자, 이렇게 해볼게. 알았지? 근데 3판 먼저 이긴 놈이 이긴대. 알았지? 3판을 먼저 이기는 놈이 이긴대. 알았지? 오케이? 5번째 판에 A가 최종 우승을 확정 지을 확률은 얼마니? 5번째 판에 A. 그러니까 지금 5번째 판에 딱 A가 마지막 3번째 판을 이기면서 게임이 딱 끝나야 된다는 상황이야. 이게 지금 어떤 말인지 알겠어? 지금 한 판 이길 확률은 3분의 2, 3분의 1인데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 5번째 판 하는데, 그치? 여기에 A가 딱 오면서 게임이 끝나야지. 그럼 이 전까지 스코어가 몇 대 몇이었어야 돼? 2대2. 2대2지. 근데 그 2대2가 A가 먼저 2판 이기고 그 다음 B가 2판 이기나 A, B,
A, B 이렇게 이기나 A, B, B, A 이렇게 이기나 관심 있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나는 뭐만 관심 있어? 여기만 관심 있지. 우리가 경우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려면 그러면은 요렇게 날되는 거, 요렇게 날되는 거, 요렇게 날되는 거, 요렇게 날되는 막 이런 거라고, 그치? 이해돼? 이거를 다 구해야 되잖아. 나는 뭐에만 관심을 두면 돼. 그냥 네 판까지 끝났을 때 A가 2번, B가 2번 이기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순서 관심 있어? 관심 없어, 그치? 그럼 그냥 어떻게 해도 돼, 내 맘대로.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거겠지. 대신에 A가 2번, B가 2번. 이건 써줘야겠지. 왜? 봐봐. 요 한 줄이 확률이, 요 한 줄 확률이 얼마야? 이 확률.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요 확률 얼마야?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요 줄도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이지, 그치? 결국 한 줄당 이만큼씩 아니야? 이해돼? 이해돼? 그럼 나는 뭐만 해주면 돼? 그냥 A가 어디서 2번 이기는지만 골라만 주면 되겠지? 4C 하고 맨 마지막 판은 무조건 누가 와야 돼? A가 와야 돼, 그치? 요런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을 한다고 알았지? 뭐 이거 따로 가고 따로 가고 따로 가고 따로 가고 따로 가고 따로 가고 다 더하지 않는다고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꺼 관심 없는 녀석 한꺼번에 샤샥 됐니? 됐니? 막 7팀이 토너먼트를 할 거야. 이 A반과 B, 1반과 2반을 포함하여 7팀이 토너먼트를 한대요. 오케이? 이런 문제들이 나와. 1반과 2반이 토너먼트를 할 때 1반과 2반이 서로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은? 그럼 뭔 말이야? 1반은 이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2반은 반드시 이 중에 한 군데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그치? 이해돼? 그럼 1반이 여기 있고 2반이 여기 있을 때 있잖아. 3반이 어디 있는지는 계산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알았지? 왜? 3반이 어디 있든 관심이 있냐고. 관심 없잖아. 이 상황에서 3, 4, 5, 6, 7반이 어디 있는지 다 관심을 갖다 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왜? 1반, 3반일 때, 1반, 3반일 때, 1반, 3반일 때 다 따로 세야 되잖아. 그럼 그치? 이런 상황을 다 따로 세야 되잖아. 관심 없다고. 1반, 2반과 그냥 남은 5번. 이렇게 해버릴 거라고 알았지? 이해됐니? 즉 관심 없는 애들 생각하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이해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 결국 이제 근데 한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한 판을 해서 이길 확률이 어쨌든 2분의 1이다 이런 거 알았지? 그럼 봐봐. 1반과 2반 중에 하나가 이 넷 중에 하나에 들어왔어. 1반, 2반 중에 하나 이 넷 중에 하나 들어오면 얘네는 결승전까지 올라가려면 몇 번 이겨야 돼 일단? 2번 이겨야 되지, 그치? 그리고 이 둘 중에 한 자리에도 오면 몇 번 이겨야 결승전에 올라가니? 근데 요 자리에 오면 한 몇 번만 이기면 결승전에 올라가. 그치? 그럼 요 자리에 들어올 때는 오케이? 오케이? 봐봐. 그럼 1반이 넷 중에 7자리 중에 요 자리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일까? 7분의 4겠지, 그치? 오케이? 그렇잖아. 7자리 중에 4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7자리 중에 4자리에 들어오면 몇 번 이겨야 된다고? 2번을 이겨야 결승전에 올라가고, 그치? 그럼 1반이 넷 중에 하나에 들어왔으면 2반은 무조건 셋 중에. 근데 여기랑 여기는 따로따로 해줘야지, 그치? 문제 괜히 좀 복잡한 예를 들었네, 알았지? 자, 곱하기. 여기는 2반이 둘 중에 하나 들어오면 3분의 2의 확률로는, 그치? 이해됐니? 그때는 2번 이겨야 하고요, 그쵸? 3분의 1의 확률로는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그치? A반이 이 중에 하나 들어가서 결승전에 만날 확률. 됐어요? 저 3이죠? 아닌가? 3분의 1, 3분의 1. B반이 이 중에 하나 들어와서 결승전에 만날 확률도 똑같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거야, 알았지? 어려운 문제니까 일단 나머지 반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알았지?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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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딴 식의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풀던 것 좀 풀어봅시다. 자,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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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 아이고.
랄랄랄랄랄랄랄라. 짜짜짜. 5-4번. 다시 5-4번. 5-4번. 다시 A, B, C, D, E, F. D, E, F. 있는데, 이번 문제부터 이것을 일렬로 나열할 때 A, B, C가 뭐 해야 된대? 이웃해야 된대. 그치? 우리 근데 생각하기 쉬운 걸로는 A, B, C가 이웃하면 A, B, C랑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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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오케이? 그럼 봐봐. 우리 원래 어떻게 풀었어? 전체 경우에서 몇 개? 6팩을. 6팩을. 그치? 어떻게 풀었어? 4팩 곱하기 3팩 이렇게 풀었지? 봐봐. 얼마지? 슉슉슉. 내가 이렇게 써볼게. 오케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띠딩 띠딩 약분되지, 그치? 약분되면 그 다음 3팩 얼마지? 이렇게 되나요? 봐봐. 봐봐. 자리 몇 자리? 그럼 ABC가 어디 들어와야 돼? 이렇게 셋, 넷, 으이씨. 계산 뭐 잘못했어? 4개. 6? 어이씨, 뭐, 하나, 둘, 셋, 넷. 오이씨, 왜 4개밖에 없어? 이씨, 뭐야? 왜 4개밖에 없지? 왜 5개가 아니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닐까요? 이거를? 4팩? 3팩. 맞는데? 네, 맞아요. 봐봐.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봐봐. 이게 우리가 ABC가 이웃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을, 우리가 그래서 요 녀석 이렇게 하나로 묶고 나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치? 요 녀석을 하나로 이렇게 묶고 나서 생각을 해주면, 몇 개? 알파벳을 몇 개 있는 걸로 보는 거지? 어렵네? 5분의 1, 알았지? 자. 이거 어렵네. 5분의 1, 오케이? 자, 5분의 1 하자고, 알았지? 생각을 좀 간단하게 바꿔보려 했는데, 어렵다. 3번. 자, 못 들은 척, 자, 이것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갈 확률. 그러면, 봐봐. 전체 경우에서 얼마겠어? 6팩, 그치? 그럼 우리는 A와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 그치? 이해돼?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 몇 개? 4개. 그 다음에 얘네 둘 위치 바뀌는 거 2개 하고 하나, 둘, 셋, 4개 또 일렬로 나열을 해줘야 돼, 그치? 요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 문제 다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도 내가 지금 생각이 정리가 안 되네. 봐봐. 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A, B를 제외한 나머지 4개가 무언가 있을 거야. 그치? 봐봐. 요동 계산하면 얼마냐면, 얼마야? 4팩 나눠주고 30을 얘로 나누면 얼마야? 15분의 4. 그치? 봐봐. A, B 2개를 하나, 둘, 셋, A, B가 이제 이 중에 어딘가 들어간다고 쳐봐. 알았지? 오케이?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그러니까 A랑 B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고르는 게 이렇게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봐봐. 하나, 둘, 셋, 4개지, 그치? 근데 봐봐. A가 여기 들어오면 여기에 B가 들어오는 확률은 얼마야? 무조건 B가 지금 나머지 여기 무조건 들어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A가 요런 자리에 들어왔을 땐
그치? 즉 A가 어디에 오냐에 따라서 B가 들어온다고 기대되는 정도가 똑같지 않아, 이런 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이해됐니? 이해됐니? 얘도 그런 이유로 안 되는데 몰라, 정리가 안 되네. 좀 더 정리를 좀 해볼게. 알았지? 자, 일단 이렇게 풀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자, 4번 원형으로 나열한대. 자, 원형으로 나열할 거야. 그럼 원형으로 나열되는 전체 경우의 수 얼마? 5? 100분의, 그치? 그럼 그 중에 A, B가 일렬로 나열이 돼야 되잖아. 그치?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다시, 자, A, B나 이거 똑같다 그랬어. 그치? A, B나. 대신에 A, B랑 BA는 다르다 그랬지. 그치? A, B 나열하는 거 얼마? 2가지. 그럼 A, B를 나열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다른 자리니까 4 팩토리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해됐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짠짠.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하적 확률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써져 있죠. 고등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여기에 다룬다 있잖아.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왜냐면 학교 확동 교과서에 생각해보기 이런 데 있을 거야. 생각해보기에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이 그려져 있는, 일정한 간격으로 뭐 길이가 1인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이 그려져 있다. 길이가 1짜리 바늘을 던져서 선에 걸쳐질 확률을,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생각해보기 막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오케이? 뭐 이런 것들 있어. 자,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무엇인지 잠깐 간략히 설명하고 문제 간략히 풀고 수업을 마치도록, 아닌데 문제를 좀 더 풀어주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봐봐. 뭐냐면 이런 거야. 정사각형 모양의 관역이 있어. 딱 정사각형이야. 정확히. 그리고 정확히 4등분으로 나눠졌어. 이런 모양의 관역이 있어. 오케이? 나한테 화살이 하나 있어? 여기를 맞추면, 내가 양궁 선수야. 쏘면 어딘가 맞출 수 있대. 알았지? 빗나가지 않는데. 알았지? 그랬을 때 이 영역을 맞출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할 거지. 그치? 이게 기하적 확률이에요. 알았죠? 뭔 말인지 알겠어? 넓이나 길이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거죠. 봐봐. 이런 것도 선이 하나 있어. 오케이? 여기가 길이가 5m짜리 선이 있어요. 여기 0인 지점입니다. 사람이 여기 하나 이렇게 딱 서가지고, 그치? 슉슉. 신발을 날릴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니? 근데 힘이 약해서 아무리 세게 던져도 5m까지밖에 안 간대. 알았지? 있는 힘껏 최상의 각도로 날아갔을 때 딱 5m까지 간대. 알았지? 그때 신발을 던졌을 때 여기에 2m와 여기 3m 사이에 떨어질 확률은 얼마겠니? 5분의 1. 그렇죠? 전체분의 1. 이해됐니? 이런 걸 기하적 확률이라고 한다고. 길이나 넓이에서의 확률.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럼 길이에서의 확률은 전체 길이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길이, 넓이는 전체 넓이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알았지? 교육과정이 없는 거니까 89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버리고요. 알았죠? 90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하나 좀 풀어봅시다. 좀 유명한 녀석이거든요. 녀석은. 자, 볼게요. 5-6번. 기하적 확률이 뭔지 알겠지? 그냥 넓이나 길이 가지고 하는 거.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아니네. 그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요래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이 중에 랜덤으로 한 점을 딱 찍었을 때, 그치?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될 확률, 둔각 또는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 이런 상황에선 뭐가 떠올라야 하냐면 반원. 왜? 반원 위에 잡은 어디에 점을 잡아도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돼? 직각삼각형이 된다고 알고 있고, 그럼 이 반원의 바깥쪽에 있으면 무슨 삼각형이 되겠어? 예각삼각형이 되고, 이 반원의 안쪽에 있으면 둔각삼각형이 되겠지. 그치? 그럼 1번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가 맞죠?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어보면 전체 넓이분의 요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 P가 들어와도 되는 부분의 넓이 해주면 돼. 그치? 전체 넓이는 근데 어차피 얼마야? 1이지. 그럼 요 넓이가 그냥 확률이죠. 그쵸? 이해됐니? 요 넓이 반지름이 몇 짜리?
2분의 1짜리인 원의 반절이지. 얼마? 8분의 파이. 얘가 확률이라고 알았지? 이해돼? 그럼 2번.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 이건 얼마겠어? 요 넓이겠지? 얼마겠니? 1 빼기 8분의 파이. 오케이? 오케이? 좀 특이하지 않아? 분명 있잖아. 우리 확률 전체 다 더하면 얼마야? 1이지. 분명히 직각삼각형이 될 때도 있을 건데 예각과 둔각만 더해서 얼마야? 1이야. 이처럼 기하적 확률은 근데 이런 맹점이 생겨요. 오케이? 넓이분의 넓이로 계산했을 때 어떤 특정한 선에 떨어질 확률은 물어보지 않아. 못 구해. 오케이? 이런 걸 따져볼 수 없어.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순한 형태, 그냥 넓이분의 넓이 또는 그냥 딱 길이분의 길이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문제로 내요. 알았죠? 이해됐니? 여기 직각의 경우는 없는 거죠. 아니, 확률은 빵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왜? 봐봐. 내가 다트를 탁 던져서 요 선에 탁 꽂혀야 되잖아. 그치? 이해돼? 근데 선의 폭이 얼만데? 선이라는 건 우리가 폭이 얼마야? 제로라는 가정으로 수학에선 그러잖아. 그치? 직선을 눈에 보이게 그리지만 이 선엔 폭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치? 야, 그럼 야, 폭이 없는 선에 딱 떨어질 확률이 어딨어? 못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직각삼각형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놓고 다트를 던져서 그 다트가 선에 맞을 확률은 그 선에 폭이 존재하잖아. 왜? 선을 그려놨지. 그치? 실제로 말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들은 실제로는 폭이 존재하니까 다트가 거기에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근데 우리 이론적으로 요 반원이라는 요 선의 폭은 없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나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오케이? 이해됐니? 이런 것들 근데 물어보지 않아요. 알았지?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자, 문제를 몇 문제만 좀 볼게요. 연습 문제 5-10번. 연습 문제 5-10번을 본 이유는 문제 읽어봐. 문제 읽어봐. 이거는 사실 정규반이 내 반이 아닌 학생들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5명이 수험표를 섞어서 임의로 나눠주는데 5명이 다른 수험표를 받을 확률. 이거 무슨 순열이라고 불러? 교란순열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교란순열하면 뭐가 생각나? 1, 2, 9, 4, 14.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까봐 얘기를 해줍니다. 1, 2, 9, 4, 14를 기억을 하세요. 교란순열이 뭐냐면 딱 이런 상황이야. 봐봐, 이런 거 니네가 졸라 싫어하는 상황. 5명이 시험을 봤어. 근데 선생이 어떻게 한대? 다 다른 사람이 채점을 하게 한대. 니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치? 자, 자기가 채점하고 싶잖아. 그래야 이렇게 몰래 틀린 거 맞았다고 구라도 좀 치고. 그치? 내 점수 다른 사람한테 뽀록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 그치? 이런 거 싫어한다고. 다 다른 사람 채점 안 하고. 이런 걸 교란순열이라고 한다고. 그럼 야, 2명이 시험지를 봤어. 그럼 자기 거 채점 안 한대. 방법이 뭐밖에 없어? 맞바꿈. 하나밖에 없지. 3명이 봤어. 3명이 보면 이렇게 내 걸 얘가, 얘 걸 얘가, 얘 걸 내가. 이거 아니면 내 걸 얘가, 얘 걸 얘가 이렇게 이거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1, 2, 9, 44라는 숫자를 왜 외우라고 하냐면 2명 교란순열, 3개짜리 교란순열, 4개짜리 교란순열, 5개짜리 교란순열 경우의 수에 알았지? 외우라고 알았지? 맨날 찾지 말고 1, 2, 9, 44는 좀 외우라고 알았지? 그럼 우리 문제는 일단 5명이 수험표를 섞어서 나눠준다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알. 그치? 5팩분의 다 다른 걸 받아야 된다니까 얼마? 40. 4가 답이란 얘기 알았지? 120분의 44.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렇게 풀자는 얘기입니다. 교란순열은 좀 기억하자. 우리 그래서 하지 말자. 시간 없으니까. 자, 교란순열 뭐 이것 때문에 한 거고요. 21번도 봐봐. 21번에서 이런 거 이행각형. 직각삼각형 개수 몇 개였나? 기억나는 사람? 정이행각형. 점 n개가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빠바바바박. 이만큼 있습니다. 정이행각형. 그럼 뭐는? 둔각삼각형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어요. 알았지? 예각삼각형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 전체 삼각형 개수가 이만큼 있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전체 삼각형 개수는 2nc 3일 거 아니야? 거기서 빼세요. 직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다 합친 걸.
이해됐니? 이렇게 하자고요. 자, 우리 문제 봐봐. 정팔각형, 봐봐. 팔각형. 팔각형이니까 2 곱하기 사각형이야. 그치? n값이 4인 겁니다. 그치? 직각삼각형 몇 개 있다고? 그럼 8 곱하기 3이니까 얼마? 직각삼각형 24개. 둔각삼각형은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얼마? 24개. 오케이? 예각삼각형은 전체 8C3 하면 얼마야? 56에서 48 빼면 얼마야? 8. 8개밖에 없어. 예각삼각형이. 알았지? 그럼 우리 문제는 전체 경우에서 56이지 삼각형의 개수니까. 그치? 56분의 뭐? 직각삼각형 얼마? 24인데. 그래서 이렇게만 듣고 집에 가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 이런 젠장 쟤는 왜 요따구로 생긴 건가요? 오케이, 자 볼게요. 이거 공식 한번 유도해주고 이런 건 좀 한번 들어봐. 이거 확률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원이야. 그냥 경우의 수 단원에서 배웠어야 하는 것들.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점이 2n. 이게 2n 각형일 때랑 2n-1을 홀수일 때랑 공식이 달라요. 알았지? 자, 홀수일 때는 좀 더 어려우니까 그냥 일단 빼고 짝수만. 왜 짝수를 하냐면 짝수는 여기에 점이 하나 있으면 얘 지름 건너편에도 무조건 점이 하나 있어. 그치? 그렇잖아. 홀수각형은 없잖아. 그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다르게 나와. 자, 요 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만 세볼 거야. 즉, 뭔 말이냐면 얘를 지름으로 갖는. 오케이? 근데 어느 쪽만 셀 거냐? 반쪽만 셀 거야. 왜? 양쪽을 다 세면 좀 이따 얘를 기준으로 할 때 중복이 돼. 뭔 말이냐면 한 점 기준 시계 방향만 세줄 거야. 시계 방향 반절만. 자, 봐봐. 여기 점이 총 몇 개 있어? 2n개 있지. 2n개에서 얘네 2개 빼면 몇 개 있어? 2n-2개지. 그럼 얘랑 얘 사이에 이쪽 반절이 몇 개 있어? 그럼 n-1개 있겠지? 그럼 봐봐. 이 중에 아무 점이나 택해도 직각삼각형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이쪽에서 생기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 n-1개. 그치? 이해돼? 또다시 그럼 얘 두 번째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서 이쪽 반절도 몇 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이 몇 개 있어? 2n개. 점이 총 2n개 있잖아. 이해돼? 곱하기 2n. 그래서 얘가 직각삼각형의 개수야. 오케이?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둔각삼각형도 사실 똑같은 이유야. 왜? 얘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생기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기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긴 좀 많아. 알았지? 좀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해. 좀 복잡해서 나중에 이제 일단 좀 기억해두면 좋고요. 실제 문제는 팔각형이나 십각형 이런 게 나와서 일일이 찾아도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금방 찾을 수는 있어. 알았지? 다만 20각형 이렇게 나오면 시간 언제 다 셀 거야. 못 세. 알았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혹시라니까 좀 기억하고 있자라는 겁니다. 하나 더. 아직 수업 안 끝났어. 오늘 좀 늦게 끝날 거야. 알았지? 미안해. 아직 얘기해줄 게 좀 더 남아있거든. 문제 풀고 얘기해줄 게 하나 더 있어요. 짠. 빠밤. 5-22번. 삐. 가로가 몇 칸이야? 5칸, 4칸이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PQRST. PQRST. A, B. 자,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친구를 PQRST 중 한 지점에서 기다리려고 한대. 어느 지점에서 기다려야? 이 멍청한 새끼들 전화해서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은 해야지. 그렇지? 어디서 한 군데 딱 기다리다 보면 친구가 나타나길 그냥 바란대. 그럼 미친놈 조선시대나 이랬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자, 같은 정도로 봐봐. 최단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할 때 만날 가능성이 큰 지점은, 자, 봐봐. 그럼 여기서 여기 거쳐 A에서 P를 거쳐서 B로 지나가는 최단 경로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그치? 전체 최단 경로는 몇 개 있는데 요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이해돼? 그럼 이런 최단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그냥 예분의 1이라고 하겠다 이거야. 알았지? 이해됐니?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개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 5개.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 4개. 그치? A에서 P를 거쳐서
P랜다. R을 거쳐서 B로 가는 건 몇 개? 자,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 10개. 5팩 나누기 3팩, 2팩 할 거야. 그치? 이렇게 10개 곱하기. 여기서 몇 개? 6개. 그치? A에서 S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10개. 여기서 여기까지 4개. 몇 개? 40개. 그치? 그 다음 마지막 A에서 T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 4개?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그럼 4개. 그치? 그럼 경로가 뭐가 제일 많아? 여기 제일 많지. 그치? 이해됐니? 즉 여기서 기다려야 확률이 제일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이게 그 문제에 문구가 써있기 때문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 기대되는 정도가 똑같다. 라는 말이 써있으니까 그냥 얘가 확률이 예분의 60, 예분의 40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런 경로를 선택할 확률과 요런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달라요. 이런 말이 안 써있으면. 그치? 그래 안 그래? 이런 말이 안 써있을 때 확률이 달라진다고 아까 보여줬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이 안 써있으면 이 점을 지날 확률, 이 점을 지날 확률, 이 점 지날 확률, 이 점 지날 확률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다 해봐야 돼. 알았지? 미쳐버리겠지. 그치? 오케이? 근데 안 써있으면 안 써있는 문제도 있어. 실제로. 대신에 그림이 이렇게 크지 않아. 그림은 좀 더 조그만할 거야. 알았지? 대신 실제로 하나 2분의 1, 2분의 1, 막 2분의 1, 2분의 1 막 이렇게 다 해야 돼. 알았지? 대신에 여기서는 1 뭐 이렇게밖에 없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자, 두 가지만 딱 더 얘기를 하고. 이해돼? 네. 딱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고 집에 갈게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잘 봐봐. 문제를 풀 건 아니고 근데 오늘 이걸 얘기를 안 해주면 얘기를 할 타임이 없어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나랑 얘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내가 이길 확률은 얼마입니까? 3분의 1. 비길 확률은 얼마입니까? 내가 질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가위바위보는 가위바위보 아주 공정한 게임이죠. 나 이겨 3분의 1. 그치? 왜지? 자 봐봐. 아니지. 전체 경우의 수가 내가 낼 거 3가지, 얘가 낼 거 3가지 중에. 그치? 내가 빠, 묵. 얘가 묵. 내가 찌, 그 다음 얘가 빠. 그 다음 내가 뭐 했어? 빠, 묵 했으니 내가 찌, 얘가 빠. 이렇게 3가지 있잖아. 내가 이기는 게. 그치? 그러니까 9분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비기는 확률 얼마? 3분의 1. 질 확률 얼마? 3분의 1. 졸라 공정한 게임. 그래서 맨날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오케이? 자, 3명이 해볼까? 2명. 세 명이 할 땐 어떻게 나눌 거냐면, 봐봐. 이럴 때가 있어. 우리 니네 셋이 다 가위바위보를, 세 명이서 가위바위보 한 번쯤은 해봤지, 살면서. 그치? 저는 3명이 있을 때 무조건 가위바위보를 2명, 1명만 했어요. 그러지 않잖아. 그치? 3명이 동시에 가위바위보 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럴 때 있어. 1명만 딱 이겼을 때가 있지. 아니면 1명 지고 2명이 같이 딱 이길 때가 있고, 아니면 승부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 그치? 승부가 나지 않는 건 다 다른 걸 내거나, 아니면 다 같은 걸 내거나. 그치? 그럼 2명 윈. 이런 상황. 1명 윈. 그 다음에 드로우. 이렇게 3가지 있지. 그치? 각각 확률이 얼마일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봐봐. 얘부터 해볼게. 1명이 이기는 확률은 전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전체 경우의 수지. 그치? 3개 낼 수 있잖아. 1명이 이기는 건 내가 묵으로 나 혼자 이길 확률은 묵으로 이길 확률, 찌로 이길 확률, 빠로 이길 확률 3가지. 근데 얘도 혼자 이길 확률이 묵으로 이길 확률, 찌로 이길 확률, 빠로 이길 확률. 얘 혼자 이길 확률도 묵으로 이길 확률, 빠로 이길 확률, 찌로 이길 확률 얼마? 9개 있어. 그치? 3분의 1 나오겠지? 내가 말했잖아. 1명이 그냥 이긴다고. 1명이 딱 이긴다고. 나 혼자 이길 확률, 얘 혼자 이길 확률, 얘 혼자 이길 확률. 그럼 이 상황에서 봐봐. 특정한 내가 혼자 이길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 9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왜? 셋 중에 1명만 딱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근데 셋 중에 인범이만 이길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9분의 1이지.
왜? 3명 중에 1명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치? 1명만 딱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 가지가 다시 나라고 제한이 되면 사람 셋 중에 나라는 경우의 수 3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얘는 따로 안 해. 왜? 2명이 이길 확률, 2명이 딱 이길 확률은 그냥 1명만 질 확률. 그치? 똑같이 생각할 거야. 그치? 비길 확률은 셋 다 같은 거 내는 거 3가지에. 그치? 셋 다 다른 건 묵집발을 다 다르게 내는 건 묵집발을 셋한테 배열하는 3팩토리얼이 있겠지. 그치? 이만큼 있기 때문에 9가지 해서 비길 확률도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알았지? 이해돼? 그냥 상식적이라고 알았지? 이거 막 열심히 계산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가위바위보를 보게 되거든. 이해됐죠? 이해됐죠? 다음은 제비뽑기. 제비뽑기. 당첨 제비가 7개, 꽝이 3개가 있는 제비뽑기를 비복원 추출이라는 건 할 겁니다. 비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 상태로 되돌리지 않는 추출. 즉, 첫 번째 사람이 뽑았으면 그 표는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알았죠? 다시 접어서 넣어놓지 않는다고. 알았지? 오케이. 자, 근데 A와 B가 순서대로 뽑는데, A가 뽑고 B가 뽑는데, 자, 그때 A가 당첨될 확률과 B가 당첨될 확률은 누가 더 클까요? 똑같죠. 그니까 많이 쓰이는 겁니다. 공정한 게임이어야 쓸 거 아니냐. 자, 먼저 A가 뽑을 확률 얼마겠어? A가 당첨될 확률 10분의 7. 그치? 그럼 내가 봐봐.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해볼까? 근데 경우가 2가지로 나뉘죠. A가 처음에 뭘 뽑았냐 했다. 그치? A가 처음에 10분의 7이면 B는 몇 개 남았어? 9분의 6 남았고, A가 처음에 10분의 3을 뽑았으면 B는 9분의 7이니까 90분의 42 더하기 얼마야? 21이야? 다 더하면 90분의 얼마야? 63. 9로 나눠봐. 10분의 7. 똑같다.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제비가 만약 저렇게 있으면 근데 먼저 뽑는 게 유리할까? 나중에 뽑는 게 유리할까? 먼저 뽑는 게 유리하죠. 그래도 제비가 어떻게 있다고요? 저렇게 당첨이 더 많아. 그럼 먼저 뽑는 게 그래도 유리하겠지. 이해돼? 왜? 이러면 좋겠지만, 그치? 이러면 좋대잖아. A가 먼저 당첨 제비를 싹 뽑아갔으면 확률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해돼? 안 뽑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굳이 둘 중에 한 가지 상황을 선택하라고 하면 사실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A가 당첨될 확률이나 B가 당첨될 확률이나 똑같지만 나한테 뭐 먼저 뽑을래 나중에 뽑을래 물어보면 있잖아. 먼저 뽑을 거라고 알았지. 이런 경우는. 근데 당첨 제비가 하나밖에 없고 꽝이 9개가 있으면 나는 나중에 뽑을 것 같아. 뭔 차이인지 알겠어 혹시? 왜? A가 처음에 꽝을 뽑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뽑을 때 확률이 좀 높아지겠지. 근데 A가 처음에 당첨이 되면 뭐 좆된 거지. 뭐 그냥 뭐 어쩌겠어. 뭐 지금 뭐 당첨 안 되는 수밖에겠지. 아니, 어쨌든 수학적 확률은 똑같다 이거야. 그럼 A, B, C 사람이 3명이 됐다고 해서 C가 당첨될 확률을 구해보면 다르겠냐? 그러지 않다 이거지. 경우가 4개로 나뉘어. 당첨, 비당첨, 비당첨, 이렇게 다 나눠서 해보면 똑같이 10분의 7 나오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수학적으로 봤을 땐 제비뽑기 할 때 네가 먼저 뽑네 누가 먼저 뽑네 막 치고받고 싸울 필요 없다 이거지. 먼저 뽑아 새끼들 뭐 이러면 돼. 알았지? 오케이? 어차피 확률은 다 똑같으니까. 이해됐니? 이해됐죠? 내가 오늘 얘기해 줄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문제 많이 없어요. 연습 문제가 22개밖에 없어서 금방 유제 10개, 연습 문제 22개 합쳐서 32개. 그치? 많지 않아.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문제가 어려울 거야. 왜? 이 확률 구하려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고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앞에 1, 2, 3, 4단원이 돼야 돼. 그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 알았지? 그거 하지 마. 거기 내가 기하적 확률 한 페이지 안 했잖아. 그 밑에 있는 유제도 하지 마. 그거 안 해도 돼. 알았지?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